전기 분야 자체가 급여가 높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주간에는 취업 전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실제 근무해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근무 만족도는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도 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전기기사 취업 현실이 어떤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기기사는 어떤 진로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전기기사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진출이 가능해요. 일단은 전기기사 자체가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관리,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중견기업, 아파트, 빌딩 전부 다 저희가 전기를 사용 중이에요.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분야에 들어가려면 좀 갖춰야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대기업에서는 전기 자격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우대사항으로만 되어 있지 필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한다면 그 분야에 있는 자격증은 필수로 따고 있어야 면접이라든가 이럴 때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고,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다면 자격증만한 게 더 없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어떻게 이 자격증이 쓰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기기사가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반드시 취득을 해줘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 업무를 보시려고 하는데 자격증 미취득자가 이 업무를 수행을 했다. 만약에 이것을 적발이 되거나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느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이냐, 대부분이 안전관리자라든가 감리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쓰다 보면 누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 화재, 그리고 정전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차 점검, 분기 점검, 반기 점검, 연차 점검으로 나누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가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리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꼭 짜여진 틀대로만 작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수가 발생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무 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현장 매니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서 기능사도 도움이 돼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중에는 기능사만 실무적인 업무를 이제 좀 보조할 수 있는 시험을 대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능사를 취득을 하셔야 현장 같은데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중견기업을 가서 행정 업무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시퀀스를 해석하고 그걸 토대로 배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전선도 만져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해보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도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취업 전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실제 근무해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근무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저는 좋다고 느끼는데, 요새는 막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투자, 엔잡이라고 해서 좀 본업을 두고 다른 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직무고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업무가 전기가 끊김과 동시에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일용직 형태로 고용을 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실제로도 페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전기 분야 자체가 급여가 높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나 대기시간까지 합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간에는 한 18만 원 정도? 그리고 야간에는 한 23만 원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업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받는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자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전국에 전기 쓰는 빌딩이 없는 데 찾기가 힘들겠죠. 이런 빌딩들이 저희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전기는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전기 분야는 꾸준하지 않을까 싶어요. 멸망까지 가나요? AI도 전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원 자체가 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AI 자체가. 모든 업무가 AI로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AI의 전원을 관리하는 전기 업무는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현실에서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발전 가능성이 높고 막 이런 게 있나요? 개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기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이랑 합쳐졌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다른 자격증이 뭐 같이 시너지 좋은 그런 분야가 있나요? 아마 취준생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게 소방 설계사가 있겠죠. 뭐 여기는 뭐 전기 분야도 있고 기계 분야도 있는데 뭐 선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취득하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선업안전기사, 설비 보정기사, 그리고 정보통신기사 이거 많이 취득하죠. 그리고 확대해서 기능사까지 바라보게 되면 승강기 쪽이 취업이 괜찮아요. 그러다가 승강기 기능사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격증 막 4, 5개씩 가진 분들도 좀 많이 있나요? 거의 많이 있죠. 현장에 가면은 자격증이 뭐 10개라든가 뭐 15개라든가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어차피 우리가 경쟁 아니겠습니까? 전기 분야에 만약 입문을 하고 싶다.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계속 방향성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격증에 얽매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 전기 관련 협회는 빅3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현장에 나가서 전기 안전 관리라든가 설계 감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경력 수첩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4개의 단계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중급 이상을 하셔야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산업기사 취득 후 현장 능력 5년이 있어야 중급이 발급됩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죠? 네. 5년간은 아니고 2년의 현장 경력. 예전에 이제 자격증 취득하기 전 경력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력의 50%까지는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21년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격증 취득 후 이후 경력부터 카운팅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격증이 이제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알겠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걱정을 하는 게 경력이 없고 자격증만 있는데 내가 취업이 될까? 뭐 이런 거를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처음 입문하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시설관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 정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 시설관리는 나에게 무관하고요. 자격사항도 전기 기능사만 취득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취업을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문제죠. 우선적으로 시설관리 가셔가지고 그 다음 수순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경력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중급 수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진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 같은 게 좀 있나요? 전기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혼자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해커스의 100% 환급반으로 강사님들, 교수님들 도움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년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문과생들이 많이 계세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수학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폈더니만 용어 자체도 모르겠는데 죄다 이게 꼬부라져 있는 막 인티그랄, 막 미분 연산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어차피 언어 같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용어가 이제 뚫리게 되면 전기보다 쉬운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즐겁게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저희와 진행하는 게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커스 자격증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제 해커스 오우진 선생님하고 유시영 선생님하고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